건강정보가 톡톡,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암 치료와 간이식에 대해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간담체외과 홍석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담체외과 교수 홍석균입니다. 네, 교수님. 이 간암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게 수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표준 치료법일까요? 제가 외과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표준 치료는 수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수술이 1차 치료이고요. 간혹 드물게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위치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자르고 남은 간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못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다른 치료법에는? 예를 들면 국소치료법이라고 해서 고주파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네. 색전술이라는 치료도 있겠고, 그리고 색전술이라는 치료에도 요즘 최근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색전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 그리고 그거에도 들지 않을 경우에 항암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많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치료법을 정하는 걸까요? 그거는 저희가 할 일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내과, 외과 어떤 한 과에서만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각 과들이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을 서로 비교를 분석을 하고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뭔지를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정하게 됩니다. 근데 간이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나 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네. 간이식이라는 건 줄 수 있어야 되는 기증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아시아 국가에서는 뇌사자 간이식은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뇌사자 간 기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뇌사자 수도 적을 뿐더러 그 가족분들이 흔쾌히 이렇게 기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않죠. 맞습니다. 뇌사자 간이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생체 간이식인데 네네. 생체 간이식은 말 그대로 가족이나 친척분들 그렇죠. 중에 네. 건강한 그리고 기증 의사가 있는 기증자를 검사를 하고 그 간이 용적이 괜찮은지 지방간에 크게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이후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랑 혈액형이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나요?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도? 그렇죠.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간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그래요?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네네. 저희 혈액형이 달라서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뭐 약물 치료 이런 전처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혈액형이 달라도 혈액형이 맞는 경우와 동등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혈액형이 다른 것만으로 생체 간이식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와, 그럼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친 후에 그건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네. 간이식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뇌사자 간이식 그리고 생체 간이식 방금 말씀해 준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말 그대로 뇌사자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게 뇌사자 간이식이고요. 네. 생체라는 거는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사람으로 받는 거니까 생체 간이식이라는 건 가족이나 친척분 중에 네. 살아있는 그 분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간을 떼오는 거죠. 뇌사자 간이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뇌사자의 모든 간을 네. 이식을 해오는 거고요. 부분 생체 간이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간을 떼면 큰일 나잖아요. 네. 절대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측간이나 우측간, 좌측간이면 좌측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절제해서 이식을 해오는 게 생체 부분 간이식이 되게 돼요. 그럼 장단점이 좀 명확할 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뇌사자 간이식이라는 거는 전체 간을 다 이식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용적 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반면에 뇌사자 간이식이라는 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뇌사자가 갑자기 준비해서 뇌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고 때문에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라서 충분한 모든 검사를 다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네.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그래도 한 달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감염이면 감염, 뭐 그 밖에 다른 변이, 해부학적인 변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하지만 또 이제 충분한 간을 이식을 못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네. 전체 간을 이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용적률이 적으면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간이 적다는 거예요? 적은 간을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수혜자는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 네네. 해야만 하는 그런 간이 필요한 건데 그쵸? 충분히 간이 못 가게 되면
부전에 빠질 수 있겠죠. 여전히 간이식이 또다시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충분한 용적이 가야 되는데 네네. 통상적으로 정상인의 한 우측 간을 절제해서 그쪽이 가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간이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잠깐 언급은 드리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충분한 부피, 충분한 용적인지, 그리고 해부학적인 변이가 없는지. 예를 들면 환자분이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네네. 간의 생김새도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수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술기가 들어가니까 빠르면은 뭐 4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보통은 6, 7시간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근데 요즘 로봇 수술도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간이식도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실 로봇 간이식을 세계 최초로 그렇죠. 시행을 했고 성공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다른 국가, 서구 국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로봇 수술로 간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점차 활성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환자 같은 경우에? 보통은 저희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태어나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로봇으로 간이식을 하고 한 경우엔 최근에는 5일째 만에 퇴원해서 뭐 스쿼팅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식을 하는데 네, 일주일 회복이 정도?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최소 침습이라고 해서 개복 같은 경우는 O자로 배를 크게 열어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 통증도 많이 따르고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 진행할 경우에는 구멍만 뚫고 다만 이제 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팬티나 수영복을 입었을 때 가려질 만한 부위에 한 10에서 12cm 절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한 통증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구멍만 뚫은 한 1cm 정도의 상처에서는 크게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아요? 그쵸. 이식 받으면? 이식을 받으면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태어나고 초반에는 1, 2주에 한 번씩은 몇 번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면서 간 기능 수치,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절할 건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엔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차츰차츰 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다음은 간암 치료를 이해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첫째, 조기에 수술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수술이 어려운 경우엔 고주파 치료나 색전술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셋째, 간 기능과 종양의 위치, 크기를 기준으로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넷째,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환자에겐 로봇 수술도 가능합니다.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와,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정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암 치료는 단순히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또 환자에게 딱 맞춘 치료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법이 궁금했던 분들께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치료 후 관리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가 톡톡 튀는 시간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